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지난 28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선거는 이거는 명백한 개표 부정입니다. 출구조사에서 60대 30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온 야당 후보가 지고 30% 밖에 득표를 못한 것으로 조사된 사람이 51% 득표를 했다고 해가지고 당선자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즉 마두로 현직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총론적 결과만 발표할 뿐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몇 표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지금 국제적으로 압력이 갈중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공식으로 마두로가 패배했다. 그리고 야당 후보가 승리했다. 라고 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고 이 마두로의 좀 우호적이었던 멕시코, 콜롬비아 그리고 브라질 정부도 투명한 결과 발표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거기에 발포를 하고 해가지고 한 현재까지 1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부정선거 규탄하는 시위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리고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번에는 마두로 정권이 참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몰린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럴 때 군대가 나와가지고 마두로를 축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군대 또한 부패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쿠바에서 온 이 정보 요원들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시절부터 사실상 쿠바의 종속 국가였습니다. 차베스가 쿠바의 카스트로를 존경하니까 쿠바의 보안 요원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와가지고 반정부 분자들을 숙청하는 걸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쿠바의 지원이 빠져버리면은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두로를 축출하는데 쿠바의 정보 요원들이 여기저기 끼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쿠바의 지원이 있더라도 마두로가 과연 견뎌내겠느냐. 유혈 사태가 계속될 때 군대가 언제까지 마두로 편을 들 수 있느냐 하는 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옛날을 아는 분들은 미인 대회 나오면은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미스 유니버스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한참 잘 나갈 때가 1980년대의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제일 부자고 또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차베스라는 이 공산주의자 장교가 군대 안에서 공산당 조직을 만들고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국민적 영웅이 되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되자마자 카스트로의 개입을 불러와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쿠바의 일종의 종속국가로 만들고 그때부터 대중들을 선동하고 국유화를 하고 하면서 사회주의 정책을 펴면서부터 베네수엘라의 국부가 망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기름값이 좀 높아서 괜찮았는데 기름값 떨어지고 차베스가 죽고 후계자 마두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파산 상태입니다. 거지 국가입니다. 아주 눈물겨운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3천만이었는데 상당수가 외국으로 갔는데 외국으로 간 사람을 한 800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약 30%가 외국으로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근사한 나라를 망치는지 하는 아주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감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면해가지고 지금 서울시 교육감으로 있는 조희연 씨는 2007년 무렵에 노무현 정권 때 왜 노무현은 차베스를 따라서 제대로 개혁 좀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좌파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차베스를 숭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마 곧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제 마두로를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선택이 아마 강요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미국 정부는 야권 후보가 승리했다, 마두로 패배했다 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에드문드 곤살레스 우르티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승자다. 쏟아지는 증거들을 고려하면 이는 베네수엘라나 미국 모두의 분명한 사실이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결과 발표는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곤살레스 후보가 승리했다고 아주 공식으로 미국이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등 인근 주요 중남미 좌파 정부들까지도 개표와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마두로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3개국은 어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개표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대한 공정한 검증을 통해 국민 주권의 기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전 국회의장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결과 데이터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뒤에 곤살레스 후보가 압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했고, AP는 마차도는 야당 지도자입니다. 마차도가 지지자들에게 주말 동안 시위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마두로 정부가 강경 진압을 할 가능성이 커 대규모 유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이 선거에서 특징은 그동안에 마두로를 지지하는 고정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빈곤층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막 뿌리니까 거기서는 마두로 지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번에는 그 지지 기반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태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반면교사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때 야당이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때문에 한국이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탔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정말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틀 전에 김진현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축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보았다. 여러 나라가 왜 실패했는지를 보았다. 아무리 자원이 좋아도 정치가 분열하면은 실패 국가로 가더라. 지금 세계적인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있는데 한국의 정치는 국익 훼손의 망국적 저질 정치를 하고 있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아주 감동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자원이 풍부하죠. 석유가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이 풍부하죠. 자연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한 경험도 우리보다 훨씬 깁니다. 종교적으로도 이슬람이 아니고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90%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못하니까 또 이런 선동 정치에 국민이 넘어가니까 베네수엘라가 실패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번영이 이게 공짜로 온 것 아니잖아요. 그동안에는 지도자나 국민들이 그래도 속인다든지
또는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세상을 넓게 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눈에는 실패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즉 브라질행 급행 열차를 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고가 오늘날의 브라질 베네수엘라 사태와 연결시켜 보니까 아주 실감으로 와닿았습니다. 그 반기문 총장의 연설은 조갑제 TV에 올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